다음에 인공지능을 소개를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뭐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앞에서 소개한 코드들은 사실 그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거나 뭐 좀 그 허깅페이스 홈페이지에서 막 계속 놀다 보면은 이거는 그 코드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런 역할을 하는 코드구나 라는 거는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그런 그 눈치로 뭔가 이제 익힐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아마 유추하는 게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유추를 하려면은 딥러닝에 대한 그 좀 뭔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파이토치로 좀 많이 만져봤거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하지만 정보를 숫자로 이제 바꿔주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숫자로 바꾸고 이거를 다시 이제 정보로 바꾸는 이제 요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주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입력 정보, 이건 이제 출력 정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입력 정보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전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전처리된 숫자가 되겠고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계산된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처리된 숫자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된 숫자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 전에 혹시나 해가지고 x, y 이러한 이제 함수가 있다고 할 때 f1,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러면 3, 그다음에 3, 5 이렇게 이제 쓰면은 8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언패킹 영상자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x는 3, y는 5 이렇게 해도 그럼 3 더하기 5니까 8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딕셔너리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요런 딕셔너리가 되는데 요거를 딕셔너리를 풀 때는 이제 구조를 2번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2번 쓰는 언패킹 영상자를 써서 이렇게 해도 x는 3, y는 5가 들어가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뭐 이제 굳이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문법이지만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면 이제 3의 5승이 돼서 243이 되죠. 3 곱하기 3 곱하기 요게 이제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었지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들으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을까봐 이 인공지능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가 항상 인공지능을 일단 불러오죠. 트랜스포머에 모델 이거 보더라. 왠지 볼 시퀀스 이거다. 이거 하고 이 모델 이름이 뭐더라? 어차피 위에 봐야 되는구나. 인공지능 생성하기 이거고, 그치? 이렇게 다시 갑시다.
맞습니다. 척 하면은 인공지능이 뭐가 이제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네요. 가로를 빼야 되겠네요. 뭐가 이제 딱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공지능이라고 받았죠. 모델이라고 받기도 했고요. 앞으로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받았죠?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일단 불러왔으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정체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눌러보는 게 딱 좋습니다. 뭐가 딱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딱 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눈치 빠르다기보다 딥러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바로 알 겁니다. 이거 네트워크죠. 뭐 드랍아웃도 있고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리니어로 있고 뭐 이런 거를 보고 바로 눈치챌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체가 뭐냐? 알고 싶어서 눌러봤는데 더 모르겠죠.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되게 많은 숫자들이 포함된 어떠한 물체예요. 오브젝트. 파이썬에서 오브젝트. 파이썬에서 오브젝트를 모르면 그냥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유식한 용어로 설명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포함된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 대신에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숫자 대신에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숫자가 안 보이니까 여기 뭐 숫자 해봤자 여기 768 이런 거밖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대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여기에 이 클래시파이어에 있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문법을 알았냐? 이거는 좀 유추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딥러닝을 알아야 돼갖고. 근데 아무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웨이트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눌러보니까 뭐예요? 숫자들이다. 숫자들 맞네. 이 숫자들이 어디 있어요? 인공지능 클래시파이어 웨이트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인공지능에 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클래시파이어 말고 프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볼까? 인공지능 프리 이렇게 되는구나. 있네. 그쵸? 여기도 웨이트 한번 쳐볼까? 숫자 더 많네. 그쵸? 뭔가 이 숫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 뭐 다른 거에도 여기 이제 생겼대는데 다른 데에도 막 이런 데 다 들어가면은 숫자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예요? 숫자들이 많이 포함된 물체다 인공지능의 정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은 뭘 하는 거냐? 이 숫자들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다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뭐를 하는 애였냐 하면요. 입력 정보가 오잖아요. 입력 정보가 오면은 뭔가 이제 정리된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건 이제 전처리 하는 함수가 이제 하는 역할이고 주로 토크나이저가 이제 하는 역할이었죠.
정리되어 있는 숫자 혹은 전처리된 숫자가 오면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이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애였어요. 그럼 뭐 이제 계산된 숫자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출력 정보 이러한 로직에서 해서 계산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유출을 해보면은 되게 쉬운 게 이 숫자들은 결국에는 어디 쓰이겠어? 이 계산에 쓰이겠지. 그렇죠? 일단 여기에 사용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당연히 이제 사용되는 숫자들이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좀 파악을 하고 써봅시다. 인공지능 오브젝트 우리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 오브젝트를 만들기만 하고 이거를 이제 써본 적은 저번 시간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인공지능 오브젝트를 그냥 트레이너에 바로 전달해갖고 그냥 학습을 시켰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 처리된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은 뭔가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이제 정리된 숫자라는 거를 넣으면은 이 계산이 거쳐서 계산된 숫자 뭐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잖아. 그쵸? 요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아까 이제 그 무비 여기에서 영화 평가를 제가 아까 2개 써놨었는데 미리 자, 요거는 되게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죠. 그렇죠? 일단 당연히 이제 뭐 그 이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텍스트로 딱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입력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입력 정보는 뭐예요? 원시 텍스트.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시 텍스트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 원시 텍스트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정리된 숫자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건 토크나이저가 했죠. 토크나이저. 입력 정보 뭐 여러 가지 뭐 패딩 뭐 이런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원시 텍스트 이제 그대로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가 나오죠. 이 원시 텍스트에서 내가 정리된 숫자를 만들고 이거를 토큰화된 자료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여기 있는 정리된 숫자, 토큰화된 자료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숫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요렇게 이제 넣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풀려가지고 요 숫자들이랑 요 숫자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숫자들만. 근데 얘가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되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 토크나이저에서 일단 요거는 실행 안 됨.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지우면 한 번씩 이상한 데로 가네. 이 상태에서 요 옵션이 있는데 PT로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이루어진 리스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텐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넘파이 어레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리스트도 나름대로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넘파이 어레이로 바꾸면 여러 가지 계산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파이 어레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요런 리스트가 있는데요. 요런 리스트를 우리가 그대로 쓸 때도 이제 편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넘파이 어레이로 바꾸면은 또 어떤 연산 같은 거랄 때 되게 편리했단 말이었죠. 근데 이거를 토치 텐서라는 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넘파이어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썸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뭔가 파이토치에 좀 더 특화된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파이토치에 특화된 자료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딥러닝 연산을 할 때 특히 이제 GPU 연산을 할 때 되게 이제 유리해집니다. 그래갖고 텐서라는 자료형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얘가 계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의 결과가 이제 계산된 숫자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잠깐만요. 정리된 숫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보면은 이렇게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계산된 숫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만한 건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계산된 숫자죠. 나머지는 이제 뭐 없잖아요. 넌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된 숫자인데 요거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치면은 여기 있는 애가 텐서 하고 이 숫자들이 뽑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얘만 뽑히게 되죠. 요 드래그한 부분만 뽑히게 되죠. 이거는 숫자인 거 알겠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되게 싫다. 나는 이거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이상한 꼬리표처럼 막 붙어 다니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해주면 사라집니다. 숫자만 나오죠. 나 이거 텐서 싫다. 우리 맨날 쓰는 넘파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 넘파이로 바뀌게 되죠. 그쵸? 참고로 요 숫자하고 요거는 같은 숫자입니다. 얘가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히 뭐 써져 있는 그 정도 이제 차이죠. 같은 숫자예요. 아무튼 얘가 뭐다? 얘가 우리가 계산된 숫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로짓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에 표시를 위해서 로짓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써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력 정보, 원시 텍스트에 대한 거를 정리된 숫자로 지금 바꾸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된 숫자가 이제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찾아갖고 계산된 숫자 언더바 로짓이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출력 정보는 뭐예요? 얘가
이 문장이 요 텍스트가 긍정평가이냐 부정평가이냐 판단하는, 그러니까 긍정평가인지 부정평가인지 그 판단 여부를 알려주는 어떤 정보가 돼야 되겠죠. 이거 보고 긍정평가인지 부정평가인지 어떻게 알지? 모르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입력 정보까지는 왔는데 이제 출력 정보를 요거를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아마 통계학과 다니다 보면 지겹게 이제 보는 그 공식일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로 대충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제가 A라는 수로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B라는 수로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각각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익스포넨셜 취하면, 각각 취하면 익스포넨셜 A, 익스포넨셜 B, 요렇게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A하고 B가 있는 이러한 숫자들이 글씨가 되게 날라다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러한 계산을 합니다. EXP A 플러스 EXP B 분의 EXP A,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주고, 좀 더 크게 써야 되겠다. 그래, 이거는 한 번 정도 쓸 가치가 있어요. A 플러스 EXP B EXP A EXP A 플러스 EXP B XP B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특징, 요 숫자의 특징, 얘는 양수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쵸? 요것도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쵸?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둘 다 1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이거는 이제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큰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숫자는 이제 1보다 작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특징,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예요? 1이 돼요. 그쵸? 얘하고 얘를 더하면은 그 분모에는 익스포넨셜 A 플러스 익스포넨셜 B,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익스포넨셜 A 플러스 익스포넨셜 B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이 됩니다. 일단 계산을 해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이제 요거까지 딱 듣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확률이랑 되게 성질이 비슷하죠. 그렇죠? 양수이다. 커도 1을 넘을 수가 없다. 근데 얘하고 두 개를 더하면은 합쳐서 1이다. 그쵸? 아무튼 계산을 해봅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일단 여기 계산된 숫자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PEXP 그럼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주고 이쪽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주고, 그쵸?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더해줘요. 그럼 뭐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얘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그것이 제가 이제 식으로 쭉 썼던 걔가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양수네. 1보다 안 크네. 그리고 얘하고 더하면은 1이네. 그쵸? 그래갖고 이거는 각각 이제 확률을 의미해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왼쪽부터 0, 1 확률, 1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0, 1 확률은 뭐냐면은 부정 평가 1 확률
요거를 의미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무비는 너무 실망스러웠어 라고 말하는 요 텍스트가 부정평가라고 얘는 52% 정도 생각하고 근데 또 긍정평가라고 47% 정도 생각을 하네요. 일단 부정평가라고 52%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부정평가라고 디시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뭔가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부정평가가 뭐 한 내 생각이 한 90%야 이 문장은 라고 좀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살짝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답은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우리가 인간이 읽을 수가 있죠. 이건 출력 정보라고 우리가 명칭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확률을 의미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자 여기서 신기한 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고 뭐 이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저장을 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코드를 위에서부터 쭉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예? 바뀌었네. 이번에는 요 텍스트가 긍정평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약간 미세하지만. 왜 숫자가 바뀌어? 다시 한번 볼까? 실행. 이 숫자 잘 봐요. 지금 이 숫자 있죠. 이거를 다시 실행하면은 바뀌죠. 이 숫자 잘 보세요. 다시 실행하면은 바뀌죠. 요거는 안 바뀌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이제 토크나이저는 이제 요거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또 이 확률값이 바뀌었거든. 이번에는 부정평가 53%. 이 확률값이 이제 바뀌는데 이 확률값이 바뀌는 이유는 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얘 때문에 바뀌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 있는 인공지능은 엄청난 숫자들이 포함된 어떤 물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들어질 때마다 이 엄청난 숫자들이 아무 숫자들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계산만 되게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나오는 거는 그냥 별로 사실 이제 의미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53%든 어쨌든 이쪽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인공지능을 만들 때마다 여기 있는 그 파라미터 값 아니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숫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계산을 하는 주체고 그 이 숫자들을 계산에 이용하는데 이 숫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계속 이제 달라져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싫어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면은 강의 노트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숫자를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다시 실행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숫자 확률값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틀렸네. 요거는 긍정평가라고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네요. 아무튼 이 숫자가 또 실행을 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시드를 고정해서 그쵸?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추가했는데 이 코드를 추가한 이유는 여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숫자가 안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제 4번이거든요. 저 4번을
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틈날 때마다 쓰면서 그냥 기억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무튼 출력 정보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이제 0일 확률, 1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0이라고 판단하겠어요? 1이라고 판단하겠어요? 1이라고 판단하겠죠. 이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코드로 만들면은 출력 정보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뭐를 하면 돼요? 요 함수를 취해주면은 오른쪽이 크면은 이거에 대한 인덱스, 그다음 왼쪽이 크면 왼쪽에 대한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부정적 대한 인공지능의 예측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인공지능의 디시전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디시전은 요 확률을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계산된 숫자 로짓 있죠. 이거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얘가 더 크면은 0이고 얘가 더 크면은 1이에요. 즉 그 맥스 이렇게 해도 이 코드하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것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인공지능 예측인데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써보면은 쉽긴 하거든요. 그냥 수학인데 자 계산된 숫자 로짓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로 치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a,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출력 정보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뭘로 됐어요? 익스포넨셜 a 플러스 익스포넨셜 b분의 익스포넨셜 a,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뭐 지금 요거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데 얘는 별로 상관없죠. 어차피 분모에 있는 거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얘하고 얘 크기 비교를 하는 건데 a가 b보다 크면은 항상 2의 a가 2의 b보다 크게 되겠죠. 왜? 익스포넨셜은 증가함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a가 b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a하고 이제 b가 똑같으면은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에 있는 크기 비교를 하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크기 비교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인덱스를 뽑아라 하는 거는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냐 여기 그거의 인덱스를 뽑아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이제 좀 그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디시전만 필요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까지 하는 이유는 이 디시전을 내인 그 확률값을 우리가 좀 명시적으로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 갖고 이제 이 출력 정보 언더 확률까지 우리가 계산할 때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야? 잠깐만. 입력 정보에 대한 입력 정보의 영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넣는다면 그래서 넣어봤다는 거죠. 넣어보니까 쭈루룩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게 멍청하게도 긍정평가라고 지금 예측을 했고, 뭐 긍정평가의 거는 이제 53% 정도로 이제 확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 넣어 줄 건데, 긍정적 평가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여기에 아까 전에 요거를 갖고 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지워주고 이걸 바꿔주고, 뭐가 이제 토큰화된 자료, 그쵸? 그 뭐 또 뭐 나왔네, 뭐 열심히 나왔네요, 그쵸? 출력 정보. 근데 이것도 뭐야? 이쪽이 크니까 얘도 긍정표. 이거는 또 맞았네. 맞긴 했는데 그냥 찍는 느낌이죠. 이게 뭔가 얘가 알고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숫자나 그냥 내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맞긴 맞았어. 긍정적 영화평가에 대한 인공지능의 예측. 긍정적 영화평가에 대한 인공지능의 예측. 그쵸?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게 사실 아무 숫자나 그냥 내는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은 그 전에 요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요런 숫자들이 아무 숫자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 숫자나 이제 뱉어내는 느낌이고, 이거를 좀 더 평이한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멍청한 인공지능이란 거죠.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컨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멍청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인공지능을 설계한 되게 뛰어난 사람이 한 번에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그냥 코딩을 쭉 해가지고 팍 내뱉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 그냥 멍청한 시스템을 이제 갖고 와요. 멍청한 인공지능을 갖고 오고, 걔를 이제 학습이라는 거를 통해서 걔를 점점 똑똑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했죠. 그래서 멍청한 인공지능인 건 이제 당연하다. 왜? 아직 학습 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기보다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딥러닝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으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다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쓸 건데, 일단 인공지능은 정리된 숫자 있죠. 정리된 숫자. 하고 일련의 계산을 거쳐서 계산된 숫자를 출력해주는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함수라는 표현이 어렵다, 그런 출력해주는 뭔가다라고 그냥 이해해도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된 숫자를 입력을 하고 계산을 거쳤고 이제 계산된 숫자를 출력해 주는데, 뭐 이 계산을 거친다라는 거는 뭐 입력값에다가 2를 곱해라, 뭐 아니면 3을 더해라,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야. 되게 단순하게 치면은.
이 계산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입력값에 1을 곱해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입력값에 3을 더해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입력값에 2를 곱하고 뭐 3을 나눠, 아니 3을 더 2를 곱하고 3을 더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3을 빼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계산이. 그쵸? 이때 뭔가 이제 곱하고 빼라 이게 이러한 어떤 규칙 있죠. 이러한 이제 규칙적인 요소하고 뭐를 곱하고 뭐를 뺄지 이렇게 이제 숫자에 관련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 계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산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숫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요소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두 번째 이해를 좀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2. 이거를 사실 정석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렇게 그래도 뭐 한 학기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고 이거를 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수업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일단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건 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찍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은 계산에 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 3 이런 거는 입력정보 2를 곱해라 3을 더해라 이런 2, 3이라는 숫자를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거고, 뭐 2를 이제 더할지 뺄지 곱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방식이잖아요. 그 고유의 계산 방식 같은 것도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이제 계산을 하는 주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들이랑 고유의 계산 방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계산을 위해서 내부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숫자들 봤죠? 많은 숫자들,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은 나름의 법칙 따라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뭐를 더하든 곱하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함수를 취하든 어떤 법칙에 따라서 뭐를 할 건데,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와 파라미터를 의 숫자들을 연산해요. 데이터는 왜 숫자지? 데이터는 전처리된 데이터니까. 그쵸? 전처리된 데이터는 이제 숫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토크나이저로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숫자들 하고,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디야? 이러한 숫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뭐 여기 있는 이 숫자랑 곱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얘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숫자랑 곱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규칙은 이제 되게 복잡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숫자들이랑 같이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연산을 해요. 아무튼 그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에 있는 숫자하고 파라미터에 있는 숫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산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인공지능은 또 알고 있는데, 이 고유한 계산 방식 있죠. 이러한 고유의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는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공지능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서로 다른 고유의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똑같은 동일 성산에 있는 거라서 2의 3'으로 제가 이제 적으면은 동일한 동일한 생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이제 모두 이제 같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인공지능 인공지능 요렇게 만들었잖아요. 요렇게 만드는데 이 인공지능의 제가 이 코드를 삭제하면은 여기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아마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이 숫자들은 조금 달라졌지만 계산 방식은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이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요 코드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공지능 1을 만들고 이렇게 인공지능 2를 만들면은 인공지능 1이랑 2는 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거나 이러한 이제 텍스트를 바꾸거나 이런 거를 이제 뭐 바꾸면은 이제 다른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써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네 번째. 그 두 인공지능이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 인공지능 1, 2는 같은 모델이죠. 항상 같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까 봤죠.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왜? 안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숫자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식하게 파라미터라고 한다고 했죠.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음. 그렇죠? 예를 들면 위의 인공지능 1, 2는 같은 모델이죠. 왜냐하면 같은 코드 양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성기, 같은 생성 함수로 이제 생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있지만 다른 파라미터를 가짐으로 다른 결과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 간단한 첫 번째 이해 단계입니다.